죄송합니다. 일단 세 명이 앉아 거기 그러면. 네. 아, 예. 또. 네, 선배가 진행을 먼저. 안녕하세요. 소셜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그 탐사기획부 기자들입니다. 저는 그 이태경입니다. 얼마 전까지 경제산업부에 있었고요. 이번에 탐사기획부에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정치부에 있다가 이번에 탐사기획부에서 일을 하게 된 유선입니다. 예, 저도 기동팀에 있다가 얼마 전에 탐사기획부로 옮긴 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이렇게 세 명이나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입니다. 그 세 명의 또 훈남 분들이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부인하지 않는군요. 예. 이렇게 세 명이나 나온 적이 있었나요? 아, 그렇죠. 예,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찬 느낌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앞서 이제 네. 한민용 앵커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또 큰 이제 탐사기획 보도를 한 게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탐사기획팀이 이번에 굉장히 보강해서 강화돼서 이제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세 명이나 나온 거 맞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번에 총 저희 부서가 그 손용석 부장 포함해서 11명이거든요. 예. 인원도 늘었고. 11명. 예, 예. 그 2인을. 그 약간 예. 저 비밀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명이서 취재하는지를 좀 이렇게 가려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좀 다른 또 뭐 예. VJ들도 있고. 예. 뭐 좀 사실 더 많습니다. 예, 예, 예. 예전에 저희 저 팩트 체크 할 때도 맨날 마침 그 왓슨맨에서 옛날 얘기한 G.O.D 때 뭐 얘기하는 것처럼 저 자꾸 이제 팩트 체크 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이 사는 작가는 몇 명이고 기자는 예, 몇 예. 명이고 뭐 PD는 몇 명이냐 뭐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적어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좀 창피해서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그건 좀 우리 예. 비밀이다. 네. 그러네요. 대외비다. 약간 그런 너무- 신비주의 전략을 좀 편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저희만 알고 있어도 되는 정도인데. 네. 예, 괜히 얘기했네요. 어쨌든. TMI인가요? 예, 그 TMI일 수 있는데, 저희가 3명이나 나온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그 첫 작품, 탐사기획부로 이제 개편이 되고 첫 작품으로 그 국회의원 비상장 주식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전원이 투입돼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많은 저희 부원들이 힘을 보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의자를 구해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이게 왜 한민희 마이크의 의자인데, 죄송해요. 저희 아유. 처음으로 최초로 4명, 4명이 아니라 셋. 5명. 그러니까 예. 이 데스크 예. 네. 마이크 배치도 그런 마이크를 예, 이쪽으로. 오늘 선배들 너무 많이 나와주셔서 부담 없이 카메라에 가만히 다 이제 한 번에 리액션을 잡히긴 하는 하겠습니다. 거죠? 네. 예. 이제 저희가 보강해서 탐사팀을 꾸렸다. 네. 그것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정말 그동안 경제부의 에이스였던 우리 또 이태경 지금. 기자. 네. 에이스의 뭐 훈남이 오늘 뭐 너무 칭찬을 그러니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에이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정치부의 에이스였던 또 유선이 기자, 선배. 네. 또 우리 기동팀의 또 에이스였던 우리 박준우 기자. 그래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또 거기 팀장이 사실은 전 팀장을 한번 좀 모시고 싶었어요. 또 손용석 부장이라고 하면 방송에 이제 노출이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네. 팀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유저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태블릿 PC 전국 때 이제 그 단독 보도를 또 이끌었던 실무 팀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난 탐사 기자. 그렇죠. 네. 이번에도 저희가 손용석 부장의 이제 지휘 아래 예.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또 빠른 취재와 정확한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진짜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또. 그러니까 본인 3명이나 나오는데 보고 그럼요. 있겠죠. 예, 예, 손 부장. 예, 예. 저하고 동기인데 제가 또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 또 손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 취재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금요일 날 보통 이제 소프라에서 전해드리는 네. 한 주간에 들어왔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거 원래는 선배들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자화자찬일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비상장 주식 보유 관련 보도를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몰랐던 내용 보도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의견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관계자분은 가족 네. 60세 니까. 네, 예, 60대 여성 시청자분께서 직접 전화로 또 어. 전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머지 기타 의견들도 많은데 한번 골라서 제가요? 해주세요. 예. 저는 또 유선의 기자가 나와 있으니까 아, 이걸 그러네요. 카디즈가 이제 방공 식별구역 그리고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인데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보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이건 좀 굉장히 옳은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옳은 지적이긴 건 확실한데 근데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왜냐면 이제 카디즈라고 하면 방공 식별구역이 맞지만 이제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이 카디즈고 예. 또 일본의 또 방공 식별구역이 자디즈고 중국은 차디즈가 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예. 뉴스에 또 한국 방공 식별구역은 어땠는데 일본 방공 식별구역은 어땠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이것도 좀 복잡해지는 복잡해져서. 부분이 좀 일부 있고 이 지소미아도 지금 한국 군사 정보협정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입니다. 보호협정. 네. 예. 그러면 이게 또 너무 길어져서 예. 정보보호협정 한일 간에 또 뭐냐 뒤에 설명 붙이기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나 그런 한글로 좀 더 알기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한 기사에서 처음 등장할 때는 한글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섞어서 뭐 지소미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예,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 카디즈 뭐의 약자입니까? 그나저나? 뭐 코리아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소미아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유저분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지난주에 했었던 취재 내용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일단 저희가 그 취재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네. 일단 그 비상장 주식은 일반인들은 살 수 없는 주식.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네. 주식이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들이 저희가 그 일단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갖고 있을까 검색을 저희가 이제 30명씩 나눠서 예.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총 74명이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그러면은 그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산 공개를 하잖아요. 일 년에 한 그 번씩. 재산 공개 예. 내역을 다 전수조사를 해본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기자 한 명당 30명씩 예. 국회의원 맡아서 했죠. 근데 그 이제 297명 중에 74명이 74명이니까 예. 4명 중에 1명 꼴인데 이게 이제 다른 그냥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비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문제를 삼아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태근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주식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아름아름 그냥 아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거나 뭐 좀 투자를 해주세요 해서 뭐 엔젤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펀드 같은 데서 뭐 산다든지 그 투자를 하는 경우. 근데 이제 그런 주식이 굉장히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똥값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상장이 된다든지 뭐 또 좋은 호재가 알려지지 않은 호재가 있다든지 그럴 때 대박을 칠 수도 있는 정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 제가 그거를 너무 크게 리액션 했나요? 그래요? 갑자기 다 쳐다보신 네 분이 다 쳐다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예. 참, 그런데 그런 주식을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보니까 상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정보 공개 의무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떤 호재가 있다든지 누가 뭐 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미국 시장에 제품이 뭐 진출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만 미리 사놨다가 대박을 칠 수 있어서 그게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했던 문제의식은 이제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발행했던 주식 가격, 처음에 회사를 차리고 대주주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가격이 액면가라고 하는데 보통 뭐 500원, 1000원 그렇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액면가가 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어떤 뭐 진공 포장한 이불처럼 예. 그게 진공을 뜯는 순간 이게 뻥 하고. 펑 하고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좀 그런 점에 착안을 했고 이제 또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주식을 백지신탁 네. 심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 갖고 있어도 되는지. 예. 근데 좀 이거는 3천만 원 이상이면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그 비상장주는 가치가 3천만 원 이하로 포장이 돼 있어서 이거 과연 옳은 건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로만 보통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 실제로 시장에서 뭐
나 이거 얼마 주고 살게 뭐 했을 때는 훨씬 더 큰 가격인데 몇 억 개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액면가로만 처음 발행했을 때 가격으로만 하니까 3천만 원 이하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의원 중에는 이제 액면가 350만 원짜리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예. 네. 그게 이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번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상장해서 2억 원 정도 한 완전 분도 크게 있고. 뻥 튀게 하는. 예. 그렇죠. 또 이제 또 다른 부분도 2천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상장하면서 평가액이 4억 8천만 원까지 예.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70 몇 명? 74명. 74명. 네. 물론 뭐 정상적인 뭐 투자 과정을 거쳤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뭐라고 할까요? 네, 그 중에 뭐 보면 그런 게 일부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시민 지역구에 있는 시민 축구단의 뭐 비상장 주식 아, 200주 예. 뭐 이런 어떤 그 별로 이렇게 의혹이 없는 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다만 의혹이 있는 분들도 또 이제 압축이 돼서 예. 있었습니다. 예. 예. 그만 몇 명 정도 돼요? 74명 중에 좀, 이거 좀 그렇다. 의혹이 있어 보인다 했던 분들은 비율로 보면. 대표적인 사례 저희가- 뭐가 있을까요? 따라 붙어서 그분께 직접 해명을 열심히 들은 게 10여 명 정도는 그렇죠. 된다고 그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정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보도가 이제 민경욱 의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네. 이제 저희가 74명을 놓고 전부 다 1차 조사를 했죠. 네. 한 앵커 말씀처럼 누가 더 약간 좀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좀 추렸는데,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그 민경욱 의원이 갖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회사의 네. 재무제표를 저희가 예, 본 예, 겁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봤더니 자본금 변동 현황이 2004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2016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건 아까 앵커 말씀대로 그 진짜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그 자본금을 모으겠습니다. 공표하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뭐 우리 주식 살래요? 살래요?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해서 이 사람들한테만 주식을 팔겠습니다 하고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만약에 2004년에 그 티슈진 주식을 샀다면 이때는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었거든요. 예. 네. 기자로서 이해가 상충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2016년에는 이때 이제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을 때예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이해가 상충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서면 질문을 드렸더니 예. 2004년에 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2004년에 사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워싱턴 특파원 계실 때인데 그때는 또 뭐 혹시 이해 상충하는 게 없을까 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티슈진에 관한 이제 보도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워싱턴 특파원 하고 있으면서 그런 그런-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보도하기가 사실은 네,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지금 예, 저희 지금 임- 국면으로 보면 임종주 선배도 그렇죠. 맨날 트럼프. 그렇죠. 네. 한일과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보도하느라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특정 기업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는 거군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배경에. 확인해서 예. 저희가 이제 전투력이 좋은 저희 유선의 기자를 예. 직접 가서 한번 만나 뵙고 혹시 그날인가요, 선배? 저랑 예, 맞아요. 아니 제가 어느 날 그 국회에 있는데 옆자리에 딱 돌아봤더니 유선희 선배 갑자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독을 하러 오셨지? 그래서 직접 가서 그때 네. 이제 만나봤습니다. 민경욱 의원께 해명을 들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있어서 예. 네.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예. 그 전에 그냥 앉아 계시길래 음. 가서 들이댔죠. 네. 네. 카메라랑 같이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명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또 의혹이 계속 남아 있어서 여러 차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좀 상당히 나중에는 좀 격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도 약간 격해지셨는데, 근데 그 이후에 통화할 때는 또 더더욱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야마를 못 잡는 기자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거죠. 이게- 페이스북에 설명을 하셨는데 글을 이게 보면 이제 뭔가 이렇게 야마는 이제 일본 말인데 예. 예. 절대 쓰면 안 돼요. 네. 핵심을 잘 못 잡는 네. 주제를 주제를 못 못 잡았다. 잡았다. 주제를 네. 못 잡았다. 예. 그 칭찬도 하셨어요. 또 이렇게 나름 기자 정신으로 충만한 기자다. 이렇게 또 예. 칭찬도 해주셨어요. 산해평을 받는다. 산해평을 받는다. 네, 저에 대한 어떤 조사를 약간 하신 네,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본 뭐 것 그런 같아요. 평가를 이 평가가 정말 주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제 주제를 못 잡고 뭔가 다시 확인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예. 말을 했지만 불안해서 한 건 아니고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예.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예. 저 약간 좀 처음 여쭤보는 거긴 한데 궁금했던 게 이 보도가 나왔을 당시에 이 보도를 했던 또 다른 특파원이 있나요?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이 이 보도를 한 뒤에 그 보도를 받아 쓴 언론이 있나요? 좀 이거는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특파원이 보도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 없었고 예. 근데 다만 이때가 언제였냐면 티슈진이 미국에서 어떤 단계의 허가가 이제 났을 당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에 있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보도자료를 내서 그와 관련된 보도자료 보도가 기사가 예, 나왔군요. 국내에서 난 적은 예, 예. 있으나 워싱턴에서 이렇게 보도한 것은 예.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그것은 이제 특종이다. 내가 혼자 한 걸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아, 어떤 보도자료가 나오거나 하는 기사는 아니었었고 이제 특종으로 본인이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사에서 워싱턴 특파원이 보도한 곳은 KBS 밖에 뿐이었다.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 특종이라고 한다. 아,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도 밑줄을 쳤지만 사실은 저희 유선희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 민경욱 대변인께서 그 주식을 누구한테 샀냐 했더니 당시 티슈진 이관희 대표한테 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예를 들면은 그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해당 기업 대표한테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주로서 보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 저희는 좀 그게 이해상충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경제 기자, 특히 경제 기자들이 예. 뭐 많은 정보를 사실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주식 시장에 그 증권사 객장에 이제 경제 기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식 시장은 끝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뭐 경제 기자가 예.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한 그런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보통 그 단타 거래 같은 그런 어떤 주식 네, 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또 상장되어 있는 공개 시장에서도 주식 거래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건데 특히나 이제 본인이 쓰는 기사와 맞물려 있다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게다가 근데 비상장 주식을 샀다는 것은 본인이 또 보도까지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할 대목은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관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할 때 본인이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자신이 하는 그 정책 때문에 그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주식을 백지 신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백지 신탁의 의무가 없고 단지 그냥 이해상충의 어떤 여지가 있을 때 백지스타일은 다 똑같이 있고요. 있나요? 네, 예. 단지 이제 그 금액입니다. 금액 3천만 원 이하면 백지 신탁이나 그 직무 관련성 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다. 예. 티슈진도 근데 액면가가 2천만 원이었거든요. 상장하기 예. 전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더군다나 이게 좀 뭐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외국 기업 주식은 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쵸, 근데 그쵸. 티슈진은 사실은 대주주가 우리나라 대기업 코오롱이지만 미국에서 만든 회사여서 외국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팔아도 됐던 거죠. 하지만 국회의원회라는 지위 자체가 어떤 장관보다도 어쩌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그 기업 환경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법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가 지적한 아니고. 부분이 다 그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이제 발의한 법안 가운데 본인은 분명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으나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게 될 때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좀 편의를 좀 주자라는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티슈진이 국내로 들어올 때 그런 어떤 이득을 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본인은 2천만 원짜리 때문에 내가 그런 법안을 발의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2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고 나중에는 결국엔 상장이 돼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됐고 근데 그거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저희가 봤을 때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니까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은 그 윤리 강령을 어겼다느니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KBS 윤리 강령 있죠. 11항에 보면은 KBS는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민경 의원만 한 건 아닙니다. 네. 예. 절대 타겟이 아니었고 첫날 다만 그 중에 저희가 이제 기사를 예. 썼던 의원이 민경욱 의원, 또 최운열 의원, 네. 네. 홍철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예. 이해상충으로 다뤘고 예. 둘째 날은 이제 그 여상규 의원. 액면가로 포장된 이제 의원들의 재테크를 다뤘는데 네. 저희 박준우 기자가 이제 예. 여상규 의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담당한 의원 중에서 여상규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여상규 의원은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이랍니다. 법사위원장. 네,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면 사실 국회 내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이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어, 저희 예. JTBC 드라마 보좌관을 즐겨 보시는 분이라면 네. 그렇죠. 법사위에 네. 들어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도 예. 얼마나 그쵸. 치열하게 하는지 아마 네. 네.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그래서 제가 그 공개된 공보를 좀 살펴봤더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본인하고 배우자,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하고 3M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신고액이 1억 8천입니다. 예. 그래서 전 3M 파트너스라는 회사는 대체 무슨 회사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어떤 회사가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법인 등기를 떼봤습니다. 법인 등기를 떼봤더니만 여기에 떡하니 감사 여상규라고 적혀 있고 사내이사 여땡땡 또 예. 사내이사 여땡땡 대표이사 가족이네요. 박모모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감사 회사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 아주 보고서를 우연히 모두가 다 예. 여시일 수도 있으니까. 네, 감사 보고서를 맞아요. 떼봤습니다. 맞아요. 감사 보고서를 떼보고 그들의 가족 관계를 살펴봤더니만 모두 다 대표이사는 아내분이셨고, 그다음에 사내이사 2명이 아들 딸이었고, 그다음에 여상규 의원이 감사를 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가족이 모든 지분을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가족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인가 한번 봤는데, 이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까 강남 한복판에 빌딩이더라고요. 예. 예,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강남 한복판에 빌딩이 있고 그 빌딩에 건축물 대장을 띄워놨습니다. 예. 11층짜리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11층짜리에 지하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여드리지 네, 않아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정보가 예, 될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11층짜리에 그래서 마이너스 2층인데 총 이게 13층. 이게 보니까 제가 공시지가를 살펴봤어요. 예. 거기 토지 공시지가가 과연 얼마일까 했는데 약 144억입니다. 토지 공시지가가.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은 얼마인가? 예. 시가 표준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거는 59억입니다. 아, 둘이 예. 합해서 203억 원인 거죠. 근데 예.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03억이지 진짜 시가를 따지게 된다면, 시세를 따지게 된다면 부동산 한 4군데 정도 돌아봤는데 예. 4군데 모두 500억에서 600억이다. 아. 근데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얼마로 그러면은 이거는 1억 8천으로 신고가 신고가 돼 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500억이 넘을 수 있다라고 네. 했었던 부동산과 건물이 네. 1억 8천. 8천으로 신고가 돼 있었다. 네. 비상장 예. 주식 딱 1억 8천으로만 신고가 돼 있고 예.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제 재산은 203억 이상이 되는 거죠. 네. 그 최소 203억. 최소 203억. 최소 203억. 네. 거기 이제 임대료도 있잖아요. 임대료가 이게 11층 건물일 때 한 층당 월세가 한 1,000에서 1,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연 매출액을 따져봤더니만 23억에서 24억 정도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법인이다 보니까 아예 다 싹 빠졌습니다. 계속 뭐 이렇게 구멍이 많다고 하면은 공직자 재산 공개라는 것 자체가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퇴색되는 그런 결과를 낳겠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겼던 포인트는 이 여상규 의원이 감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예. 자기 가족 회사라고 하지만 거기서 감사를 맡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겸직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법 29조상 살펴보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장한테 신고를 하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게 그렇죠. 그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예전에 한번 이분께서 새누리당 TF팀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 겸직금지 TF팀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그때 겸직을 금지하자라는 그런 법안을 주장을 발의하신 적도 하셨군요. 있습니다. 예. 네. 그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그 심사 결과 이거는 안 되겠다. 이해상충이 있으니 백지 신탁을 하시오 하면 이제 신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건데 네. 아예
그 윤리위원회에 가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이제.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예.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살펴보는 아, 것입니다. 겸직 예, 쪽으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예. 이거는 겸직하면 안 되겠다 하면은 겸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여러 가지로 저기 예, 본인들의 준비한 영상이 네. 저 영상을 보면서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건 아니고요. 예, 여상규 오, 의원이 예. 양평에 땅을 갖고 있었는데, 예. 이 땅을 가족회사인 3M 파트너스에 팔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인가 봤더니만, 살펴보니까 건축법 위반과 산지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경찰에 수사 중인 어떤 예. 그런 땅이었습니다. 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좀 말씀들이 좀 긴데 이 건물이 원래 이제 산림경영관리사라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허가를 듣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를 받아서 지었어요. 근데 애초 신고한 면적보다 조금 더 넓게 짓고 그리고 신고한 위치에 짓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들을 몇 군데를 더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미 경찰에 수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미 잔디밭을 깔다거나 자갈 깐 것도 전부 이제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서 여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하동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지역구로 갔더라고요. 보통 이제 피의자 주소지로 가는 건 맞는데 지역구 의원을 직접 수사한다는 게 그거는, 부담이 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건 뭐- 진짜 엄청나네요. 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기소 의견을 송치하지는 않고요. 경찰이 일부 혐의만 적용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예. 법사위원장이 그 이런 농지법 이런 위반으로다가 그 수사를 받는 거는 네. 전례가 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이라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을 수 있고 또 주식을 예. 또 비상장 주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 어떤 직을 가지고 있었던 직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해상충이 없도록 또 불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도록 잘 신고를 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아서 이제 하자는 게 뭐 백지신탁 제도라든지 경인금지라든지 그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지 될 것 같고 네. 또 의미 있는 취재를 탐사팀에서 진행을 한 것 같군요. 네. 예. 그래서 여상규 의원도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얘기를 했던 게 생각보다 그 국회 공보에 실린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투명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도 액면가로 신고할 게 아니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왠지 댓글이 매우 많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이렇게 네.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읽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예, 네, 선배가 고르신 제가 대답, 고르는 예, 거구나. 예. 제일 먼저 그럼 위에 있는 질문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건 근데 아까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그 비상장 주식 같은 것은 국회의원의 정보를 이용한 건데 부동산 투기와 같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저희가 지적한 것도 그 부분이고요. 이게 예. 액면가라는 그 500원, 1000원 주식당 그걸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은 그 재산을 숨기고 불리는데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공감합니다. 네. 그 장앙남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는데, 본인께서도 이제 그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셨다. 근데 정보를 빨리 알아서 상장 전에 산 거는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비상장 주식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고 또 비상장 주식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죠,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있으나 불법은 아니지만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갖고 있다면 그것이 본인이 하는 일에 관여가 돼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따져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백지신탁 혹은 본인이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취지였습니다. 박찬희 예, 제가 하나 읽을까요? 질문은
법인의 최동희님이 법인의 수익을 개인 재산으로 가져갈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은 별도로 보는 게 기본이 아닌가요?라고 하셨는데 법인의 수익을 개인 재산으로 가져갈.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여상규 의원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가족 회사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배우자 재산까지 이제 같이 공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재산의 규모가 상당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는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빠져나가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예. 예. 응원 공감 댓글도 네. 예. 자, 이정화 님이 박준우 기자님 태블릿 잘 다룬다. 뭐 네. 장금숙 님이 훈남 기자님들 보니 오늘 좋다. 뭐 이렇게 예. 훈남인 것으로 세녀를 저 지금 것으로. 실시간 댓글 봤는데 예. 박준우 기자님 잘생겼다. 여기는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에서 부다페스트에서 댓글이 계시네요. 부다페스트 순간 갔었나요?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오 진짜 그 부다페스트에서 진짜요? 써주신 건가 봐요. 네. 그럼 저는 약간 뭔가 암호인가 해가지고 한번 읽어드렸는데 예. 그럴 수 있죠. 네. 여자친구나 뭐 네, 그런 그럴 분들이 수도 있겠죠. 전투력이 좋은 유선희 기자님 또 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뭐 재산 공개된 데이터를 전수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이제 탐사팀이 강하게 보강이 네, 되면서 인력이 맞아요. 보강이 되면서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쭉 라인업이 돼 있는 거죠. 계속 엄청난 기사들이 지금 나올 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주 계신가요? 월요일부터 계속 나가니까 진짜요? 이제 예. 깜짝 놀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방송 터지고 알려주세요, 선배.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살짝 뭐 어떤 건지 지금 얘기를 비밀이죠. 지금요. 네. 그 주제 자체가 쇼킹한 거라서. 아 진짜요? 예. 그래요. 진짠가 알겠습니다. 보네. 그래서 전혀 모르고 그냥 드린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용 앵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맞아요. 예, 전해드릴 내용이 있죠. 소셜 라이브 시즌 3가 오늘을 끝으로 벌써 종료가 됩니다. 모두들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저희가 3주 동안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4는 8월 19일에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많이들 기다려주세요. 저는 사실 왜 시즌제를 왜 나누는지 사실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시즌 4가 많이 바뀝니까? 조소희 기자. 지금.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그냥 잠깐 쉬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댓글 읽어드려서 이제 선정되신 분 오늘 또 댓글 저희가 소개해드려가지고 선정되신 분들 중에 두 분씩은 저희가 최근에 JTBC 뉴스룸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던 그 붉은 여왕 전략이라는 책 제가 공저자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 분께 한민용 앵커와 제가 원하신다면 서명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시즌 3 마지막인데 이렇게 또 영광이네요. 진짜 영광입니다. 풍성한 마무리.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또 풍성하게 시즌 4에서 이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즌 4 뭐 기다려줘 뭐 이런 거. 좋네. 별로일까요? 너무 좀 그런가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저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즌 제가 할게요. 시즌 4 하면은 다 같이 최대한 귀여운 모습으로 기다려줘를 하는 것으로.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한민용 앵커가 시즌 4 해주세요. 그럼 우리 네, 그럼 제가 시즌 4 예. 시즌 4 기다려줘.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마무리하는 거.